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따봉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댓글로 질문이나 이런 것들 남겨주신다라고 하면은 읽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급등 타이밍을 좋아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셔서 구독자분들이 이제 10,000명을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정보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지금 이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시청을 하면서 돈을 버신다 라는 부분을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분석 드리고 종목들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0명 돌파 이벤트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자율주행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향후 이제 한 10년 정도 동안에 자율주행 산업만큼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없겠다. 1,000조 원 이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 추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4,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이 자율주행 섹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구성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라이다나 레이더 여기에다 이제 카메라 모듈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관련주 종목부터 산업 동향들 그리고 이제 해당 내용들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읽어보셔야 되는 자료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무료로 지금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은 될 것 같다. 오늘 또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산 원전 10년 만의 기회로서 지금 이제 10년 이상 더 오래 걸렸죠. 원전이 지금 다시 돌아오기까지. 당장 이제 후쿠시마 2011년 원전 사태 이후로 원전 산업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대로 도사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가 되었으나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원전 그러니까 기존 이 원전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0배 이상으로 더 좋은 지금 이제 내용에 있어서 원전 대장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다. 빌 게이츠가 방한을 했습니다. SK 쪽이 이제 빌 게이츠 방한 일정에 맞춰서 빌 게이츠의 원전 기업에다가 3,000억을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 이외에 원전 신규 건설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에너지 대란 우려가 나왔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주도를 하고 있었던 유럽의 강대국들이 러시아의 싼 천연가스를 못 쓰다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거의 6.25 전쟁터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이제 EU 쪽에서 텍소노미에서 이 원전을 포함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2030년까지 940조 원 달하는 지금 이제 수주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중요한 내용이 이번 윤 대통령의 주력 정책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 대통령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임기 중에 주요 정책주 같은 경우는 1000%에서 3000%까지 급등을 했다. 특히나 이거는 테마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푸틴입니다. 푸틴. 러시아 푸틴 때문에 글로벌 탈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다 이제 이 원전을 좀 축소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들을 전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이게 고도화가 됐었죠. 친환경 에너지 기술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효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런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지금 이제 공급을 러시아 쪽에서 중단을 해버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 기름값이 안정이 되기는 했지만 석유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를 하고 이거 심각하게 진행되면은 200달러도 돌파를 한다.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지금 글로벌 탈원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이제 후쿠시마 쪽으로 여기로 이제 완전 해일이 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9.0이라면 엄청난 대지진이 났었죠. 그러면서 여기로 이제 해일이 치게 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전원이 멈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강제 냉각 장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멈추다 보니까 하나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해당 지금 한 3개, 4개, 5개가 연쇄적으로 수소 폭발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이제 일본이 원전 강국이었죠. 2012년 5월 당시 때 이제 54개 원전 중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이 54개 원전을 전부 다 가동을 중지했어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니까 지금 이제 너무 이 전기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최근에 가동 원전 제로에서 10개를 가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전력원에서 차지 비중 같은 경우는 6%,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가 넘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30% 비중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전력원에서 6%, 굉장히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비싸죠. 원래도 물가가 비싼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베 정부 같은 경우도 원전을 이제 다시 재가동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뭐 진보 언론지 보수 언론지 전부 다 원전 재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50%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원전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존 원전 대비해서 1000배, 10,000배 가량이 안전하다라고 보이는 소형 모듈 원전, 지금 이게 탑픽으로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자연 대류를 통해 가지고 냉각제를 순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냉각제가 순환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전력 공급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냉각제에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수소 폭발이 일어났었던 건데 지금 이제 이 SMR 같은 경우는 전력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돼서 뭐 자연재해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폭발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원전 대비를 해서 안전성이 대폭적으로 강화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빌 게이츠의 소형 모듈 원전이 바로 이 소듐 냉각로 냉각 고속로 방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 원전에서 사용을 하고 끝이 난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을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 원전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효율이 100배 이상이 나온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원전 대비해가지고 100배 이상의 효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듐 냉각 고속로 방식의 사용 후, 그러니까 이게 SMR이겠죠. SFR 방식의 SMR 원전은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이 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는 우라늄의 매장량이,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매장량이 지금 이대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 60년분.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30년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60년도 모자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우라늄 매장량이 60년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SMR이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원전 대비를 해서 소형 모듈 원전은 100배 이상으로 좋기 때문에 6,000년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바로 이 소듐 냉각 고속로 원전 건설을 위해서 3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K 같은 경우도 원전을 3천억을 투자를 들어갔죠. 빌 게이츠 방한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이제 글로벌 보건 협력을 위해서 방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국회 연설도 하고요. 대통령 환담도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SK그룹이 4월부터 계속 이 테라파워 지분 협상에 대해서 빌 게이츠 재단 쪽과 계속적으로 이제 협력을 벌여왔었는데 결국에 지금 3천억대라는
엄청난 지분 투자를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세대 원전 업계, 그러니까 SMR 업계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단일 기업의 투자 규모로서는 최대 규모로서 나타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각했었던 사고가 터쳐나게 되면서 지금 2011년 이후에 러시아라던가 중국을 빼놓고 난다라고 하면은 원전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독일 같은 경우는 11년에 후쿠시마 터지고 나서 발표를 했죠. 2020년까지 원전을 전면 중단을 하고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 80%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고, 당장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원전 가동을 100% 멈출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에너지 대란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예년 사용량의 가스 사용량의 80%를 줄여야 겨울 에너지 대란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심각하게 말맞다나 이쪽에서 지금 가스 사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빠르게 지금 어느 다른 대체적인 에너지가 나와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은 독일에서 실제로 이번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6일 같은 경우는 유럽 가스 가격이 지금 이제 메가와트 시당 얼마? 251유로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 리스크 터지고 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이었었던 보통 수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가스 가격이 10배가 넘게 폭등을 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가로 치면은 배럴당 400달러가 넘은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럽의 가스 대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독일이 탈원전을 포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아니다, 아직 조금 뭐 논의를 더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미국 언론 쪽에서 독일이 결국에 탈원전은 포기를 했다. 마지막 남은 지금 원전 3개 가동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현재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에너지 대란에 두 손 두 발을 다 든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뭐 협정을 진행을 했었던 특히 독일의 녹색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탈원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연말 원전 3개 수명 연장 가닥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의회 투표 등이 필요하겠지만 천연가스가 10배 이상이 뛴 상황에서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석탄 발전을 재가동할 정도로 독일이 심각한 상황이고 2024년 이후로 원전의 전면 중단을 미룰 상황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원전 쪽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프랑스가 20년 만에 프랑스 본토에다가 플라망빌 원전 3호기를 짓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원래 계획보다 10년 이상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갉아먹는다. 수십조 원을 지금 들이고 있다. 지금 기존의 프랑스의 원전 기업이었었던 아레바 같은 경우는 핀란드 원전 건설 13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레바 같은 경우는 이 원전 건설이 엄청나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수십조 원 손실을 떠안고 파산 위기 직전에 지금 이제 프랑스의 국영 에너지 업체인 EDF 쪽으로 강제 합병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원전의 이 공기가 지연이 되는 상황 속에서 EDF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지금 우려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부채가 지금 EDF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프랑스의 원전 업계 같은 경우는 최악의 재정 상황,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원전 업계가 도사 상태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안 좋은 상황이기는 맞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상태가 최악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전기 비중에서 60%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매해 최저치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율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 56기를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56기의 대부분이 부식이 되어 있고요. 노후화가 되어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업계에다가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이제 이 EDF 쪽을 자진 상폐를 시킬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공개 매수에다가 현재 지금 EDF 시총이 한 9조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2조 정도 가량을 지금 이제 공개 매수에만 쓰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미국 쪽의 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조지아나 서스캐롤리아나 주 쪽에다가 원전 4개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6년 동안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조가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에 미국 연방보호법원에다가 이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보호를 신청을 할 정도로 업계가 지금 망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 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빚을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미 정상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당시 같은 경우도 원전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를 우리나라가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천 기술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 쪽에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형 원전 APR 1400이었던 거야. 얘가 지금 웨스팅하우스 기술력을 탑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웨스팅하우스 쪽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인수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예민한 그런 이제 인수전들 같은 경우를 지금 싹쓸이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 경험이 거의 없어요.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원전 수주를 대규모 원전을 수주를 성공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 전쟁 진행이 되면서 국토가 황폐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분명히 100% 공기가 10년 막 이렇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건설이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이번 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수주를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성공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비수를 꽂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한국 원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세계 8위 산유국으로 볼 수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국형 원전을 수출을 했었죠. 200억 달러 규모로 하나로 보신다라고 한 25조, 30조 정도 되는 바라카 원전을 그 사막의 엄청난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미루고 원전 수출을 적기 준공을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에 지금 이게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자금 조달을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원전을 수주를 해서 건설을 하는 그 사업 주체 같은 경우도 뭐 부담이 되겠지만 해당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그렇게 썼으면은 원전을 통해서 버는 돈이 있어야 되는 지금 이제 일명 뭐 이 현재 지금 뭐 나라들이겠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적기 준공을 했다라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건설 계약에만 뭐 200억 달러, 20조, 60년 동안 운영 계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4조 이것까지 지금 이제 바라카 원전을 땄죠. 그리고 이제 운영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보수를 하고 뭐 교체를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부품 수출 같은 경우도 20조 총 이게 바라카 원전이 60년 동안 90조의 대규모 돈이 발생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미국 대비해서 특히나 미국의 10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도 싼 상황에서 40도가 넘는 사막 엄청난 악조건에서도 우리나라는 추가 증액 없이 온타임 온버짓 예산 안에서 타임을 딱 맞췄다라는 내용입니다. 온타임 온버짓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당장 최근에 이 UAE의 바라카 원전이 지금 당장 뭐 작년 올해 1호기, 2호기가 지금 준공이 진행이 되고 내년, 내후년 진행이 되게 되면서 3호기, 4호기까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당장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으로 원전 수주를 마쳤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지금 동유럽이라던가 중동이라던가 지금 이제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나라가 굉장한 플러스 요인을 가질 수가 있겠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 쪽이 원전이 굉장히 기술력을 10년 동안에 많이 확보를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한국에게 원전을 발주를 실질적으로 했었죠.
그럴 정도로 기술력이 전무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우리나라에게 발전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나라도 중국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중국 원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러시아 기술 도입에 따른 그런 이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무섭게 발전을 했습니다. 뭐 안전성 같은 경우는 아직 몰라요. 지은 지 얼마 뭐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2050년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400개를 가동을 하겠다. 그럼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50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10배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엄청난 지금 원전 강국이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년 동안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죠.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주 능력이 거의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본을 빼고 이렇게 탑5가 원전 관련된 강국 5개 국이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요 정책주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원전 종목들이 단 한 건의 수주도 없이 추가적인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아니면은 대통령이 원전 미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신규 원전이 건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혔느냐? 절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현재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주력적으로 밀었었던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임기 중에 5배 이상은 최소 올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박 대통령 집권 3년차 당시가, 이때 당시가 이제 2015년도였죠. 2015년 집권 3년차 당시 때 저출산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신혼부부 지원, 그리고 0세에서 5세 보육, 그리고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에 대한 공약을 펼쳤습니다. 이때 당시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메디앙스예요. 메디앙스. 지금 이제 주중으로 뭐 서울시 쪽 15조 저출산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메디앙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 당시 때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보령 메디앙스였습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임기 중에 단기적으로 얘가 1200%, 같은 종목으로서 볼 수 있는 아가방 컴퍼니는 1000%라는 대세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줬었던 거고, 당장 직전 대통령이었었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핵심 정책으로서 첫 번째가 수소 정책, 수소 경제 정책주였죠. 지금 집권 1년차 당시 때 200%, 집권 2년차 당시 때 같은 경우는 300%, 수소 이 관련주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 유니크라는 종목이 200%, 300%, 500%가 도합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집권 1년차, 2년차에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수소차라던가 이런 그린 모빌리티에다가 2025년까지 20조를 투자를 하겠다. 이 내용들이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서 유니크, 풍국주정 등의 수소 관련주가 200%, 300%씩 임기 중에만 500%가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주 중에 하나도 역시나 남북경협 정책주였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차 때 남한, 북한, 미국, 남북미 정상회담이 펼쳐질 정도로 대북 경제 협력이 엄청나게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70%, 80%가 넘어갔었죠. 굉장히 엄청나게 뜨거운 분위기였어요. 지금 이때 당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대아TI라던가 대오AR 같은 경우 해당 종목들이 이제 철도 경제 협력 관련된 종목이었죠. 남북경협 관련주가 500%가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남북경협주들의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때 대선이 진행이 됐을 때 당시 때 정책주로는 2배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임기 2년차 때, 집권 2년차 때 남북경협주로서 500%가 올라갔었다. 대통령 정책주로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집권 대통령들의 주력적인 정책들, 박 대통령의 뭐 저출산 정책,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수소경제, 남북경협 정책주, 사실 면밀히 살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테마주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아TI나 대오AR이나 남북경협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수주 금액이 찍혔었냐?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저출산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뭐 이 지금 현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막 애기들 용품이 폭발적으로 막 수십조 원이 막 찍혔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소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수소 경제를 활성화를 한다라고 했겠지만 지금 현대차 수소 이 개발 비용을 줄였죠. 그러게 되면서 전기차 쪽으로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심지어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 쪽의 수소차 개발 같은 경우는 멈췄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책주 종목들이 단순 테마주로만 임기 중에 500%, 1000%, 많이 올라간 종목 3000% 이렇게 올라갔었던 내용들인데, 원전을 까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찍히는 실적 테마로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 같은 경우도 주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전 붐이 폭발을 했었던 2007년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때 최고점 당시 때 두산중공업 시총이 20조에 육박했습니다. 이때 당시 때 매출이 12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정도가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 시총은 13조에서 15조입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시총 20조에 육박했을 때 당시의 매출만큼 지금 이미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업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9천억 원을 돈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영업이익을 돈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당 종목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원전 수주가 여기 직격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20조 30조 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주가가 지금 안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주가가 미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동유럽 수주전이라던가 중동 수주전이라던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확정이 안 났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경쟁률 본다라고 했을 때 동유럽이나 중동이나 특히나 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싹쓸이 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경우도 배제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수주 금액이 바라카 원전의 3배, 4배, 5배가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중동이나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서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전 재가동이라던가 신규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500%, 1000%, 2000% 올라갔었던 다른 정책주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찍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력 정책주가 원전 정책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임기 이제 끽해봐야 반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집권 2년차 때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라고 했을 때 원전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해당 수주 기대감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정말 큰 상승세를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 배급제를 할 정도로 진짜 무슨 세계 2차 대전 벌어진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 대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스가 정말 필요하다, 전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를 끊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던 탈원전을 유럽 쪽에서 전부 다 뒤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원전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장을 먹고 있겠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원전 자립도 100% 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분양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단가마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건설 자재들 단가가 올라가 버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계가 단기적으로 작년 이후에 한 1년 정도 동안에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사업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 20개 넘는 원전들을 현대건설 쪽이 대부분 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난번 원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해외 원전 쪽으로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탑5에 드는 국내 원전 가동을 보여주고 있고 20%가 넘는 원전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이 원전 단계적으로 지금 공사 중단되었었던 원전들 전부 다 지금 이제 공사 재개를 시작을 했고, 가동 중단 예정인 그런 원전들도 안전 검사가 진행이 된 이후에 이 수명 연장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시공 기술 자립도 100%가 달성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지금 바라카 해외 원전 4개,
현대건설이 수주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시공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중요했었던 게 지금 1차 원전 붐이 일어났었던 2000년대 초반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때 1차 원전 붐 때 현대건설이 20배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작년 그렇게 증시가 폭발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건설주가 2배밖에 안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에서 2배보다 덜 올라갔죠. 100%도 못 올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원전 사업에 있어서 해외 수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실수혜주로서 대단한 해외 실적들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업계 1위로 해외 수주, 이번에 삼성물산을 꺾었죠. 업계 1위로서 해외 수주를 지금 진행이 됐고요. 결국에 이 UA 주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해외 건설 시장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5월까지 17억 달러 수주, 삼성물산을 제치고 업계 1위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탈환을 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수소 플랜트 건설 협약을 진행을 됐고요. 결국에 지금 사우디도 그린 수소를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서 지금 이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우디 수소 플랜트와 관련된 것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의 뉴스케일 SMR 아까 소형 모듈 원전 이 지금 개발 기업이죠. 미국 뉴스케일과 협력을 해서 이 소형 모듈 원전 선점에 대한 것을 이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2분기 때 매출 50%, 당기 순이익 50% 급증을 하게 되면서 올해가 이제 시작점으로서 굉장히 또 큰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다.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로 한전 KPS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셔야 돼요. 정비 물량이 지금 급증을 하는 기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전 등 이제 발전 설비 정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외의 원전 산업 활성화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전 재가동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중단 예정이었었던 원전들 5년 10년 사용을 지금 이제 늘려야 되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동 중단으로 진행이 돼 있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전이 굉장히 노쇠화가 돼 있는 노후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정비 물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합니다. 지금 이제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준공을 하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시운전 정비 같은 경우도 한전 KPS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바라카 원전 3호기 4호기 그리고 신한울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완공 들어가서 1호기 2호기 내년하고 내후년에 상업운전 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 내용이 다 시운전 정비를 맞춰야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정비 한전 KPS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당장 작년, 재작년, 3년 전 거 과거 수주를 했었던 내용들이 지금 이제 매출 기여 시기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한전 KPS 같은 경우는 현재 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20%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가 최저점으로서 내년, 내후년 지속적인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전 정비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 원전 품질 등급 첫 인증을 획득을 해서 지금 계측 제어 설비 쪽에 경상 정비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 계속 운전 신청 원전 기존 10개에서 18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이 중단이 계획이 돼 있었던 거를 원전 수명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걸 기존에 임기 시작을 할 때 당시 때 10개였는데 이걸 18개로 기존에 지금 이제 상향을 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원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유럽 이런 지금 글로벌 원전 재가동 계획에 따라서 정비 용역 수출 급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바라카 원전 부품 공급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있어서 실수혜주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전 정리해본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주요 정책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주고 임기 시작한 지 지금 반년 정도도 안 됐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올라갔었던 원전 급등세 같은 경우는 수십조 원 단위 수조가 하나도 찍히지 않은 그냥 테마주 날 것의 그대로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 부분에서 못 올라가고 주가가 갇혀 있었던 부분은 해외 수주입니다. 해외 수주. 이 부분이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뚫릴 것이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믿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자율주행, 산업 전망,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만분,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이 자율주행 보고서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여기 뭐 은행 어플이나 카카오톡 다운로드 받는 구글 플레이. 여기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이라고 한글을 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운로드 받는 거 뭐 안쪽에서 뭐 정보들 이용을 하는 거 100%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여기 세 번째 게시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맨 위쪽에 구독자 10,000분 돌파 자율주행 보고서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여기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좀 이제 수익들 창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뭐 로봇 보고서, 자율주행 보고서 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당일 상한가 예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요. 증권투데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장 전에 꼭 아셔야 되는 정보들을 장전 시황으로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급등 추천주 게시판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연승을 하고 있어요. 뭐 찍는 건 마냥 족족 올라가고 있는데 당장 뭐 지난주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도 뭐 대박 났죠. 30% 올라가고 뭐 8월 10일 드렸었던 한신기계도 뭐 추가적 얘는 이제 원전 관련주니까 추가적인 상승세 또 나와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뭐 8월 11일 당시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올라가고요. 뭐 당장 최근에 찍어드렸었던 공구먼 같은 경우도 8월 18일이라는 목요일 당시 때 이제 20% 가까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투자자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다음 주 해당 내용에 있어서 추천주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무료니까 도와드리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많이들 지금 이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계좌에 도움이 받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치열하게 분석을 드리고 더 좋은 내용들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더욱더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유튜브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 같은 경우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